H성애가 백종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광대랑 사각턱 T졸고를 이제 받으신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조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것 같고요. 해당 병원하고 고소도 진행을 해봤던 것 같고 지금은 그 병원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의 9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태 잘 지내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은 비대칭하고 하악각의 과절제가 어떻게 복원이 가능할지, 개선이 가능할지 이런 얘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냥 뼈 상태만 보면 오른쪽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잘려 있는 상태고 신경 노출이 조금 걱정되는, 하지만 노출은 다행히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또 오른쪽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인데 그래도 신경에는 딱히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것도 제가 만든 기준이긴 하지만 남자 귓볼 기준으로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요 정도 밑으로 만들어지는 요 볼륨이 조금은 없는 상태고요. 반대쪽도 보면은 반대쪽 오른쪽이 조금 더 이 패인 부분이 심한데 이렇게 자대고서 한 2cm 정도 만들어 보면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따지면 꽤나 많은 양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실제 모습에서는 그냥 갸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개턱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갸름하다, 특별히 막 많이 늘어져 보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반대쪽도 여기가 조금 꺼져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훅 움푹 패인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한 9년 동안 그럭저럭 지내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냥 이 뼈 모습만 보면은 조금 놀랍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조금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갸름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내가 여기가 너무 개떡 같고 여기가 볼륨이 너무 없어서 2cm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라도 내가 조금 만들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형물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볼륨을 채워주는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양 자체가, 이쪽은 이 좌우폭, 흔히들 환자분들이 말할 때 옆으로 펼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좌우폭의 볼륨이 부족해지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 상하 길이에 대한 볼륨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상하로 길이를 만들면 정면에서도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정면에서 넓어지는 거는 이 옆으로 만드는 이 좌우 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밑으로 무조건 만들면 옆으로 커진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또 의사의 말보다는 환자 동료들의, 또는 같은 고민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의견에 조금 더 휘둘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옆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귀밑각이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는 밑으로 만들어지는 길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좀 패여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옆으로 만들어지는 양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옆으로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좌우로 넓어지는 걸 극혐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걸 최소화해서 일자로 내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자는 최소한 일자는 돼야 되는데 얼굴 커지는 게 극혐한다면 살짝 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근육 때문에 그런데요. 근육이, 교근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넓게 붙어 있다가 여기 뼈가 사라지면 이 근육이 다 위로 당겨져 올라가서 여기에 불룩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보형물을 만들고 재건을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근육이 다 밑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려드리면, 뼈가 옛날에 이만큼 있었고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뼈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래서 뼈가 요만큼밖에 안 남고 요만큼이 사라졌다, 이런 상태가 됐다면 근육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얘가 더 불룩해지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재건을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은 근육 자체는 여기서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생기는데 한 요만큼 정도의 근육 빈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보형물을 만들 때 남자의 경우 이런 패임, 근육 패임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제 여러 느낌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뭐, 근육이라는 구조는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힘을 빼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씹을 때 이렇게 근육 패임이 나타나서 재건 환자들이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도 나는 그 불편한 패임이 있더라도 얼굴이 넓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그 패임을 감안하고라도 옆으로 펼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여기서 뭐 어떤 재료를 쓰느냐, 뭐 어떻게 만드느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제 재료의 문제가 또 남아요. 그래서 재료의 문제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 본시멘트라는 PMMA라는 재료가 있고, 이런 재료가 있고, 뭐 티타늄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PCL을 통한 뭐 자가골 재료가 있겠죠. 근데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본시멘트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써본 재료이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뭐 대한민국에서 본시멘트, 티타늄, PCL을 제일 다 써본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티타늄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본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수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PCL인데, PCL은 이제 자가골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많아서, 저도 초창기에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PCL을 통해서 사각턱이나 광대 재건들을 시행을 했고, 또 두개골 재건도 시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PCL을 통한 자가골 재건을 저는 지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를 따져야 되는데 이 정밀도가 환자분들이 이제 예민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되게 이제 집착을 하시게 됩니다. 뭐 1mm가 얼굴에서 얼마나 큰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1mm 차이 환자분들이 느끼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CT를 찍어서 뭐 변화된 거를 볼 때 1mm가 뭐 크네 작네 이런 얘기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밀도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개업한 의사로서는 환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을 때 제가 만들 수 있는 정밀도가 없다면 오차가 많이 생긴다면 솔직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환자분들의 컴플레인과 불만족을 정밀도를 제가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없다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디자인은 이거는 환자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의사의 경험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병원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개업하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수술하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나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태뼈, 모태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옛날 뼈 모양으로 만든다고 절대 옛날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모태뼈로 만들면 되겠지라는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 많은 것 같고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시키려고 고집 부리다 보면은 또 얼굴 커졌다고 컴플레인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 문제가 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의사의 고민 정도와 경험 정도가 결정하는 것 같고요. 정밀도는 재료가 가진 한계들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본시멘트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로 수술 중에 제가 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오차가 난 부분이 있다면 수술 중에 그 오차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지만 있다면 가장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본시멘트 재료고 티타늄 재료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꽤나 큽니다. 프린팅 정밀도라는 것이 티타늄이 가장 떨어져요. 대략 한 기계적으로 한 1mm 정도, 500마이크로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환자한테 썼을 때 한 1mm 정도의 오차는 당연히 생기는 게 이제 티타늄이라는 재료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는 수술 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볼륨을 더 주거나 뭐 더
붙여줄 수가 없고요. 뭐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거는 1mm 미만, 500마이크로도 안 되는 0.5mm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양을 줄이는 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PCL을 통한 자가볼인데 정밀도도 떨어지고 수술 후 예측도 정확히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의 느낌 이런 것도 내 뼈가 될 거다라는 약간 환상이 있죠. 중앙대에서 이제 이효령 교수님이 이제 PCL로 주로 많이 하셔서 최근 결과들을 많이 내시곤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PCL로 막을 씌워서 이 안에다가 뼈를 다 넣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나쁜 방법은 아니고 이 방법은 옛날에 이 PCL이 아니라 티타늄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시도했던 방법이에요. 역사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도가 되다가 안 쓰이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뼈를 넣어줬을 때 이 뼈가 완전하게 형성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겉에만 뼈가 되고 안에는 흉살로 가득 차거나 또는 완전하게 뼈가 되려면 조금 얇은 볼륨은 상관없는데 볼륨이 너무 많은 볼륨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넣는 뼈가 결국은 흡수되고 녹아서 흉살로 변하거나 또는 그 중간에 염증을 만들거나 너무 많이 넣으면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예측이 안 되고 특히나 이런 경계 부위에서는 흡수가 많아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남고요. 또 그걸 또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개업가에서는 솔직히 좀 힘듭니다. 뭐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유감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네 라고 말하면서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업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거의 환자들은 소송이죠. 또는 아주 블랙 컨슈머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가진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런 대학 교수라는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 되는 것 같은데 개업가에서는 그런 익스큐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한 것 같고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L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써봤고 가장 오래된 결과를 가지고 있고 또 자가골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저도 시행을 했지만 자가골이 되는 건 분명 확인했지만 제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뭐 이유령 교수님이 최근에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결과도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 내용에서도 저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고 그 결과에서도 저는 조금 내가 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정밀도와 그 정확도가 다만 환자분의 욕구가 있죠. 보형물,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싫고 내 뼈로 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PCL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넣는 뼈라는 게 내 뼈가 100%일 수 없고요. 내 뼈를 다 채취해서 이만큼 넣을 수 있는 그런 뼈를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 뼈 플러스 인공뼈 플러스 뼈 생성을 도와주는 여러 단백질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짬뽕해서 섞게 되는데 그게 내 뼈로 다 된다라고 이제 이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발표하시는 유튜브 자료나 이런 걸 봐도 그게 과연 다 내 뼈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겉에는 이제 피질골이라고 해서 이제 뼈가 생기고 정상적으로는 안에는 수질골이라고 해서 세포가 그러니까 뼈가 생성되기 이제 전에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수질골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성숙된 뼈를 넣어줬는데 겉에 성숙된 뼈가 생기고 속에는 미성숙한 그런 줄기세포 같은 녀석들이 생긴다는 거는 역분화라는 내용인데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넣어줬는데 아기가 돼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피질골이다, 이게 수질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수질골일까? 흉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대량으로 넣어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 하신 분들도 봐도 이 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피,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흡수되면서 염증 나는 경우도 꽤나 지금 봤거든요. 지금 제가 본 게 한 3케이스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로 만약에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이식한 뼈가 다 넣고 없어지고 또 PCR만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흉살 조직으로 떡살이 되는 건데 과연 이게 뼈가 생기는 걸까? 이런 물음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설사 성공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또 겉에는 뼈가 생겼더라도 안에는 흉살 조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PCL로 만드는 자가볼 재생은 아주 얇은 뭐 한 3, 4mm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한 그 정도의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이 싫고 내 뼈로 만드는 그런 재료를 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지금 환자분처럼 재건량이 이렇게 많은 이런 상태, 대략 이 폭은 한 2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 볼륨을 내 뼈로 만든다는 생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술을 중에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또한 뭐 디자인만 잘하면 뭐 그 정도 오차 정도는 감안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용 쓰면서 진짜 한때 미쳐가지고 티타늄으로 막 최소한의 오차를 만들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그 최소의 오차 범위 목표가 500마이크로 0.5mm예요. 근데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정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기는 하지만 또 디자인이 100%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수술 전에 계획을 했는데 실제 수술할 때 넣어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티타늄은 조금 경험치가 좀 쌓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또 다른 대학이나 뭐 여러 선생님들이 티타늄을 이제 하시고 온 결과들을 보면 그 오차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서 한참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삐뚤빼뚤은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을 이게 3D 프린터로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5mm씩 갭이 벌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다 이제 경험치죠. 그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런 기간이 또 있고 환자 선생님들이나 뭐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반성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 연습 삼고 고려해서 수술이 좀 더 정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좀 안타깝고 다시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죠. 그래서 티타늄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티타늄 재료가 나빠서 또는 뭐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뭐 제일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티타늄 재료를 원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여야 돼요. 강한 강도를 요구하는 것. 대부분의 제거는 볼륨을 요구하지 강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환자분처럼 여기 남아있는 뼈 두께가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티타늄 안 해도 돼요. 그냥 본시멘트를 하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재료는. 근데 여기 뼈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채 6mm, 7mm 정도, 1cm가 안 되는 두께로 뼈가 달랑달랑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료를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골로 하다가 자칫 염증 나서 이 뼈마저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저는 티타늄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그냥 뭐 재료 선택은 환자분이 좋으신 걸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정확도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분이 조금 더 고민하시고 세심한 수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지금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대칭도 수술 전에 디자인 시에 꼭 고려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으로 환자분한테 좀 조언을 드리면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데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을 한번 보면 얼굴 축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턱이 이쪽으로 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좁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도 어떠냐? 치아 중심 라인에서 좌우 폭을 한번 재보면요. 이 중심에서 사각턱 있는 이 부분까지 재보면 지금 이 부분의 폭이 좌우 폭이 47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 남아있는 왼쪽까지 이렇게 폭을 재보면 51mm 정도가 돼서 지금 이 좌우 폭이 대략 한 4m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얼굴 중심 라인에서 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굴 중심 라인은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이상이 이 중심 라인으로 만약에 만든다 생각하면 지금 좌우 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 오른쪽이고요. 이게 49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이고 요걸 왼쪽으로 똑같이 같은 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재보면 여기도 한 49mm 정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얼굴 중심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 좌우의 폭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얼굴 중심이 지금 삐뚤어져 있잖아요. 얼굴 중심 라인, 제가 얼굴 미간에서 그리는 요 라인이 지금 요렇게 그어지는데, 실제 환자분의 턱 라인은 지금 요렇게 삐뚤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치아 중심에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건 지금 CT라는 걸 정렬을 한 거고, 실제 환자분이 차렷한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정면 보세요 하면 이런 모습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턱을 이쪽으로 돌리고 눈을 이쪽으로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굴 중심, 요 치아 중심 라인으로 빨간 선을 중심 라인으로 잡고 수술 재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초록색으로 만드냐의 기준이 필요한데,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중심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빨간 라인, 치아 중심 라인을 내가 따른다 하면은 이쪽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초록색 라인이다라고 뭐 얼굴 중심 라인, 미간 포함한, 두상 포함한 전체 중심 라인으로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만드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옆모습을 보고 그냥 결정하자. 이쪽이 많이 꺼져 있으면 이쪽이 더 많이 만들고, 이쪽은 덜 꺼져 있으니까 왼쪽은 좀 덜 만들자. 이렇게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이쪽을 보면 이쪽을 보게 되고 이쪽을 보면 이쪽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봤을 때 양쪽이 똑같길 원하는 게 일반적인 환자들의 요구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정면에서 이쪽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이쪽이 넓을 것이고, 이쪽이 조금 만들면 이쪽은 덜 넓을 거예요. 그러면 또 턱이 이렇게 삐뚤데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면 시각적으로는 더 삐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고, 환자분의 비대칭은 수술해서 이 턱에 비대칭이 생긴 게 아니라 치아 비대칭을 보면은 워낙에 수술하기 전부터 이 비대칭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금 얼굴 중심 라인은 여긴데 치아 중심 라인에 맞춰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더 삐뚤다고 느끼는 거고, 이렇게 치아 중심 라인으로 봤으니까 이쪽이 더 튀어나왔다고 느껴서 판단해서 이쪽을 더 자르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자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잘 보일 텐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이쪽 턱관절이 살짝 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환자분 얼굴을 그려보면 이쪽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축은 일로 틀어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두상도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이 조금 더 일자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환자분이 이해하고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 보이는 점을 가지고 비대칭을 쫓아가느냐에 대한 숙제가 남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광대에 있는 부분과 이 사각턱의 폭이 왼쪽 오른쪽이 조금 달라요. 이쪽이 조금 더 넓죠. 그러면 이쪽이 더 부족하니까 이쪽을 더 옆으로 만드는 순간 이 폭은 더 좁아지죠. 그리고 이쪽을 덜 만드는 순간 이 폭은 이쪽에 비해서 더 크고요. 그러면 또 비대칭이 보여요. 이렇듯 비대칭은 뭐 하나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 좌우 폭, 그 다음에 얼굴 축, 그 다음에 앞뒤 관계, 그 다음에 측면 관계까지 다 봐야 돼요. 오른쪽에서 보면은 밑으로 차이 나는 거 요것만 보이니까 요만큼만 만들면 똑같아지겠지.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턱관절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다가 여기를 조금 뒤로 만들면 똑같아지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1차원적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쪽이 뒤에 있으니까 또 얼굴 중심에서 여기가 안 맞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환자분 얼굴 보면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려보면 이쪽 눈을 뜰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이쪽 눈썹이 뜨잖아요. 근데 CT 지금 제가 정렬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건 정렬을 해놓은 모습인데요. 피부명으로 이렇게 딱 보면 눈 기준으로 수평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환자분의 실제 정면 사진 모습에서 보면 눈높이가 이렇게 다르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입도 사진 CT에서는 이렇게 정렬해 놓은 모습에서는 입도 그런 대로 수평인데, 지금 보면 입꼬리도 이쪽에 올라가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얼굴로 환자분은 지내시는 게 아니라 이건 정렬한 모습이고요. 지금 환자분이 지내시는 건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더 위로 높아지고 얼굴이 짝짝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코는 똑바로 보여요. 아까 말한 얼굴의 중심축이 오히려 맞아 보이죠. 대신에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올라가고 귀가 짝짝이가 됩니다. 실제로 사진에서도 보면 이 귓볼 높이가 다르죠. 입꼬리 높이도 다르죠.
눈높이도 다르죠.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수술할까요? 정렬한 모습, 이 모습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이 기준으로 수술할까요? 이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180도 달라집니다. 이거를 모른 채로 환자분들이 수술을 계획하고 보이는 거를 따라가고 CT를 보면서 또 놀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면 비대칭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들 중에 10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6, 7년째 계속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떠들고 있지만 양악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거를 학회에서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고민해서 뭐 사각턱을 조금 만드는 거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떤 재료를 써도 지금 환자분은 만들 수 있는 건 맞고 뭐 본시멘트를 쓰든 티타늄을 쓰든 PCL을 쓰든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본시멘트가 제일 높고요. 티타늄이 제일 좀 중간 정도 되고 PCL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 특히나 얇은 부분들은 뼈가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PCL만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또 흡수라는 또 문제가 있고, 또 PCL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재건을 욕심을 냈을 때 염증 가능성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티타늄은 단단하기 때문에 강도가 필요할 때 쓰자. 그리고 무조건 나는 내 뼈였으면 좋겠다. 그런 PCL.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얻고 싶다. 그런 본시멘트.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근육이 붙네, 뭐 안 붙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요. 말장난입니다. PCL에 근육이 붙는다. 티타늄에 근육이 붙는다. 뭐 본시멘트엔 근육이 안 붙는다. 이거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뭔가에 붙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는다라는 게 이렇게 쇠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쇠막대기. 쇠막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본드질을 해가지고 뭐 요새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본드 광고들. 그래서 여기다 본드질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얘가 붙어 있어요. 이거 붙은 건가요? 붙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결합, 그냥 본드의 힘으로 버티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속끼리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붙었다는요, 이렇게 쇠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쇠막대기가 있으면 여기를 용접을 해서 이렇게 딱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예를 들면 뼈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인대를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다가 내 인대니까 내 뼈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묶어놓기만 하면 붙을 것 같잖아요. 안 붙어요. 그 이유가 뭐냐?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 그거를 사람들이 혼동해서 그래요. 티타늄 같은 경우는 메쉬라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벨크로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살이 자라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살이 자라 들어가면 그 찍찍이 벨크로라고 하죠. 그것처럼 살이 자라 들어가서 마치 붙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PCL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게 돼요. 하지만 쭉 손으로 밀어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PCL도 마찬가지고 쭉 밀면 쭉 떨어집니다. 뭐 결합이 돼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시멘트는 비교적 매끈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캡슐이라는 막이 생깁니다. 흉살 조직으로 생긴 막이 생기고요. 그 위에 근육이 붙어요. 그런데 이 캡슐과 본시멘트는 거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거 붙은 건가요? 이건 안 붙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글지글이 있어서 똑같은 구조에서 다시 말하면 제가 그려보면 티타늄이나 PCL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얇은 막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흉살 조직 같은 그런 흉살이 생길 거고 그 위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랑 차이는 이게 평면이냐 아니면 이게 오돌도돌하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붙었다고 말하고 이건 안 붙었다고 말한다? 둘 다 좀 잘못된 얘기 말장난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재료도 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뼈에도 근육은 붙지 않습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고 뭐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에 뭐 그런 단어에 너무 이론적인 이해 없이 그냥 그 말에 너무 휘둘리면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대하는 뭐 말씀드린 대로 사각턱에 볼륨 주는 건데요. 얼마나 어디까지 어느 방향으로 볼륨을 주느냐 그거는 환자분과 제가 상담을 많이 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비대칭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환자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었는데 이론적인 얘기, 복잡한 얘기도 좀 많고 해서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9년 동안 잘 지내셨잖아요. 지금 요 상태,
그리고 이 상태. 물론 양쪽 다릅니다. 하지만 볼륨을 준다고 해도 이 턱이 삐뚤어져서 축이 틀어져서 삐뚤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모습이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냥 갸름한 얼굴로 이렇게 지내셔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꼭 무조건 재건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환자분 이대로 살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뭐라도 해드리고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의 비대칭이 있고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동안 9년 동안 잘 지내오셨는데 또 수술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